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 직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한 차례 키워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견고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주춤해졌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9% 하락한 7,239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감소폭이고요. 이러한 결과는 작년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기존 발표된 0.4%에서 0.7%로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소비가 급증한 이후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통상 미국인들은 연말 쇼핑을 마친 이후에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위해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1월 소비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를 놓고 CIBC 이코노믹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매우 강한 소비를 보인 이후 일시적으로 소비 활동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매 판매 지표와 함께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면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60.2%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에 우리가 뜨거운 CPI를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를 점쳤는데 일단은 소매 판매 지표 확인 이후로 7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관세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의 나름의 내성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다만 월가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실적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공개한 기업들의 평균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올해 1분기 이후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80개 이 회사 중에 주당 순위 가이던스 모멘텀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0.125를 기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이 EPS 가이던스 모멘텀 지수는 0이 기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향후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 해당 지수가 마이너스로 낮아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현재 지수는 전문가들이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 비관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던 포드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지난해보다 20%나 낮게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서 짐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도 기업들이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들면서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미시간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68.7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간대는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인식과 또 내년까지 고물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올해 미국 주식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까지 함께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올해 S&P 500 수익률은 지난해 12월 12.6%에서 지난 14일 10.3%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의 막바지인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먼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일에 나오는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경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접 지표이니만큼 일단 이번 주까지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일단 4월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4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쓰나미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 또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즉각 시행하지 않은 점을 놓고는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기는 합니다.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는 수위가 약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만 4월 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관세 정책을 꺼내들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각국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적인 관세 계획이 발표된 거고요. 이렇게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 조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시장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품목별, 또 상호 관세라는 세 장의 카드 사용 외에도 만약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까지 도입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관세는 이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유예됐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해서 협상한다면 관세 부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국 경제 자체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미국 수입 중 4분의 1 이상이 부품과 원자재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과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협상인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일단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실적들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앞으로의 실적과 주요 지표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도 머스크는 바빴던 것으로 보여지죠. 오늘 드디어 야심작인 그록 3가 출시가 되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트위터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그록 3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무섭도록 똑똑하다라고 극찬했던 그 AI 모델인데요. 오픈 AI의 챗 GPT 대항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xAI에서 오늘 AI 챗봇 최신 모델 그록 3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밤 오후 8시에 실시간 시연과 함께 공개가 되는데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일단 과거 머스크는 지난 2015년부터 오픈 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지만 18년 이사회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3년에는 오픈 AI가 출시한 챗 GPT로 전 세계적인 열풍이 일으키자 오픈 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말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픈 AI 등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월 xAI를 설립하고 그록과 그록2를 차례대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머스크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인수를 거론한 바도 있었죠. 다만 오픈 AI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제시한 947억 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놓고 오픈 AI 이사회 의장은 오픈 AI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회는 최근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머스크의 시도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말이 많은 머스크인데 XAI 그룹 출시 이후에 수혜는 어디가 받아갈 수 있을지 테슬라의 주가가 함께 움직여줄지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지만 내일 열리는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10만 달러 탈환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랫단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크립토 차르가 곧 몇 가지 중대 발표가 준비돼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을 놓고 이야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할 만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 크립토 차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움직여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